바로 PPT로 진행해서 어떤 것인지 웹 오브 사이언스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직접 시연을 통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직접 들어가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저널에 대한 영향력이죠. JCR, 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JCR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드리면서 그 저널이 어떤 것인가, 내 주제 분야에 어떤 저널을 참고하면 좋은가, 혹은 내가 투과할 만한 저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JCR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 개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과 인용 분석, 인용 데이터 활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간단하게 나갈 거고요. 저희가 오늘 중요한 걸 웹 오브 사이언스를 직접 활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오늘 하고 있는 PPT는 약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흔히들 뭐 이게 뭐 누가 오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이다, 여기에 실렸다, 혹은 여기에 실린 논문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라는 건 알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들어보면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혹은 어디 연구재단 차원에서가 아니라 클라리베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사회과학, 예술, 인문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에 수록된 문헌들의 서지 정보 및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SCI급 논문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게 이겁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과학기술 분야 SCIE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사회과학은 SSCI, 인문예술은 ANHCI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그 저널에 대해서 영향력 평가, 영향력 지표가 있죠. JCR 임팩트 팩터. 이 부분은 SCIE와 SSCI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JCR 임팩트 팩터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도구로도 제공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2010년도에 어떤 저널에 실렸어요, 논문이 실렸고, 그 논문이 실렸다면 그 과거에 다양한 논문들을 참고했겠죠. 그래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이 논문이 나온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참고 문헌. 그리고 이 2010년도에 나왔던 논문은 나중에 우리 지금 2023년도네요. 23년도에 많이 인용이 됐겠죠. 2010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참고 문헌과 이게 인용된 논문들 간의 그런 색인을 엮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 색인 데이터베이스다.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SCI급 저널, 등재 저널 혹은 논문을 검색해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 혹은 연구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만약에 대학원 선생님 초기시라면 뭐 신진 연구자시라면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선행연구조사에서 저희 국외 선행연구소에서 매우 필요하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도 매우 웹 오브 사이언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분야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보고 해당 주제 분야의 어떤 저널,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되었는가, 혹은 어떤 저널에서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다면 그 부분을 검색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주제별, 기관별, 개인별 SCI급 연구 성과 검색 가능합니다. 즉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거냐면 저는 이제 DX라고 하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 DX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대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교육적으로도 뭐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해서 좀 쓰이고 논문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행정이라든지 뭐 사회학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쓰이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만약에 생산된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생산된 논문들을 우리가 주제별로 어떤 주제의 저널에 실렸는가도 볼 수 있고요. 혹은
국가별로 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 키워드로 많이 논문을 생산했는가, SCI급 논문을 생산했는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혹은 특정 A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는데 그 A라는 연구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논문을 많이 썼다면 그 사람을 이제 개인별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연구자는 어떤 식으로 논문을 더 많이 썼는가 그 연구자의 프로필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SCI급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용과 피인용 정보를 확인하면서 내 논문과 비슷한 논문이 어디 있을까? 지금 찾은 이 논문 너무 좋은데 이 논문과 유사한 논문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참고 문헌 간에 그 인용 간에 색인을 했다 했죠. 그러니까 유사한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연구 조사로도 지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우리 목표로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자신의 연구 분야, 우리 본인,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에 맞는 역량이 있는 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것. 연구 동향도 볼 수 있고, 혹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분야의 연구자도 볼 수 있겠고, 혹은 이 기관에서 혹은 이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 연구 주제 분야 관련되는 이 국가에서 혹은 이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나는 공동 연구자가 나와 비슷한 연구 주제 분야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한 자료의 참고 문헌, 인용한 문헌, 유사 문헌들을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논문 혹은 나한테 맞는 자원들을 연구 성과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웹DB로 가셔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죠.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검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필드를 보시면 이렇게 주제, 제목, 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논문 검색하듯이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실린 논문들이 대부분 다 SCI급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CI급 논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의 SCI, 사회과학의 SSCI, 인문예술의 ANACCI 이런 식이고 ESCI는 이제 등재 후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KCI도 후보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 컬렉션 검색 위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 에디션도 all 검색해 주시고 이런 주제 분야는 키워드별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모든 필드나 아니면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데 저도 그냥 제 연구 분야가 있죠. 전 도서관을 연구하고 있는데 도서관 분야에 계속 이렇게 연구를 동향이 되는 걸 좀 파악하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라이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혹은 굉장히 많은 요즘 단어 뜬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코비드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 연구 주제 분야 그런 것들 넣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은 메타버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연구 주제 분야 키워드가 있다면 같이 넣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실습을 할 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왔다면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걸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검색 결과가 나오고 전문 보기 혹은 출판사의 무료 전문이라고 나오는데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게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절대 원문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즉 이거는 논문의 인용 색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이 논문이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 논문은 풀텍스트가 이거라고 보여주는 원문 제공 풀텍스트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홍익대가 해당 전자자원에서 이 논문을 구독하고 있다면, 이 논문에 실린 저널을 구독하고 있다면 풀텍스트 이동해서 홍익대가 구독하고 있다면 오케이 다 보입니다. 그 해당 플랫폼을 이동해서 그래서 홍익대 구독 자원으로 이동해서 풀텍스트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픈 액세스 자료다면 바로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검색을 했으면 그런
검색 결과를 나오고, 네. 또한 뭐 이렇게 레퍼스로 파일 반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이제 상세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논문을 받고 여기서 저자가 누구인지 바로 나오죠. 그 저자에 대한 정보들도 바로 나와요. 이 저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 저자가 소속된 기관 혹은 이 저자가 생산해낸 연구 성과들도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스마트 팩토리 인포메이션 서비스 버스 for Manufacturing Application이라고 이 논문이 어디에 실렸냐고 하면 여기에 실렸어요. Journal of Intelligent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보이시죠? 여기 저널에 실렸으니까 이 저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요게 떠요. 그래서 이 학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 학술지. 앞서 말씀드린 요 논문은 여기에 실렸어요. 맞죠? Intelligent Manufacturing. 그럼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JCR로 바로 연동도 되지만 그 전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나옵니다. 이 저널에 대해서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 임팩트 팩터라고 하면 논문 인용 지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되는 건데 사실 계산식은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누르면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식을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계산식은 보여는 드릴게요. 하지만 그만큼 근데 6.485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제 범주에 대한 순위를 보시면 되는 거죠. 139개의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범주 중에서 JCR 중에서 25, 25등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널에 대한 영향력도 볼 수 있고 이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 횟수, 인용 문헌 이런 게 있는데 인용 문헌은 즉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참고 문헌입니다. 네. 그럼 인용 횟수는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목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논문이 2019년 1월에 나왔어요. 스마트 팩토리 인포메이션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 이 논문이 2019년 1월에 나왔으면 이 논문이 생산된 이후에 이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12번이라는 거죠. 그럼 계속 옛날 논문일수록 많이 인용되겠죠. 지금 보면 이게 더 인용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관련 레코드라고 하면 동일한 참고 문헌을 인용한 논문이라 해서 다른 논문인데 스마트 팩토리 요 논문의 인용 문헌이 요 논문의 참고 문헌이 24개라면 24개와 하나라도 겹치면 관련 레코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레코드를 보시면서 관련 레코드, 즉 유사한 문헌인 거죠. 참고할 만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지를 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논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논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즉 인용 횟수를 보면서 인용 횟수 카운트 하시죠. 그러면 바로 어떤 논문을 현재 12개 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또한 여기에 있는 관련 레코드 보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연구 성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학술지 정보도 받습니다. 또한 이제 저자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제가 이걸 저는 이게 ORCID라고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읽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웹 사이언스 리서치 아이디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키디였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시죠? 저자 식별자별로도 검색해서 해당 저자의 연구 성과물들을 바로 검색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 앞서서 특정 논문을 검색했을 때 그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당 논문들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주제 분야의 저자, 문헌들, 논문들, 그리고 그 논문이 실렸던 저널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결과 분석입니다. 이게 좀 재밌고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데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고 여기서 검색 결과를 보니까 총 1465개가 나왔어요. 제가 결과 분석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어떤 주제 분야에서 실렸는지 자, 스마트 팩토리니까 당연히 공대겠죠.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거에서 많이 실렸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많이 이 논문을 썼는지 국가별로도 나오고요. 혹은 제가 사우스 코리아에 한정했다. 그렇다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어떤 소속 기관에서 이 논문을 많이 썼는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특정 키워드에 있어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가 한 2등 정도 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연구 성과를 많이 냈어요.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19년 혹은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라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우리가 2등이에요. 그만큼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 연도별로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만 한정해서도 볼까요? 사우스 코리아만 한정해서 봤을 때 그럼 소속 기관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대학에서 이런 연구 주제 분야로 연구 성과를 냈는가? 그러면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많이 낸 저자는 누구지? 많이 인용된 논문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논문 괜찮네. 이 논문 참고한 논문이 무엇인가 참고문을 볼 수 있겠고 이 논문이 나중에 인용되었다면 어떤 논문에 인용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 리코드, related 리코드 유사 related 저널 혹은 related 논문 나올 거예요. 그럼 유사 저널들 보면서 내 연구 주제 분야에 필요했던 리소스들을 긁어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여기서 이게 정말 선행 연구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 분석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논문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또 코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속 기관을 봤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혹은 연구자분이 이런 논문을 쓰셨네. 그럼 또 컨택을 해서 우리가 다 공동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또 지원해 주시고 있어요. 인용 보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인용 보고서를 누르면 어떤 논문들이 많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었는가. 자가 인용 제외하면 이만큼 인용되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이 1465개의 논문을 가지고 95년부터 21년까지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출판물이 나왔는가,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었는가도 나오고요.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되었는가,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연간 평균 인용수도 나오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내 연구 주제 분야의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우스 코리아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왔지?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몇백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용 보고서를 만약에 보고 싶어요. 인용 보고서를 클릭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인용 횟수 되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출판문별, 그러니까 논문별로 소팅을 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무엇인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걸 보고 인용 횟수를 보면서 이 논문이 괜찮은가 들어가 보고 그 논문을 클릭해 보면서 그 논문의 참고문은 무엇이고 그 논문의 유사 논문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저희 오늘 목표였죠. 제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세 가지였죠. 크게 보면 SCL급 등재 저널 논문을 검색하는 거 그리고 각 연구 성과들을 주제별, 기관별, 개인별, 국가별 다 검색해서 연구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인용과 피인용 정보를 확인해서 유사 논문이나 선행 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념해 주시고 지금 다들 괜찮으시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제 화면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금 제 화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요. 괜찮아요.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에 직접 가서 좋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직접 가서 우리가 원하는 논문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대학원 선생님분들도 계시고 학부생분도 계시지만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웹 오브 사이언스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쉽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항상 결제할 때마다 굉장히 손이 떨려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전체 정보에 들어가서 웹DB가 있죠. 웹DB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웹 데이터베이스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라서 W에 감이 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해볼게요.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글 웹DB로 가셔서 구글 웹DB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가시면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먼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접근했어요. 좋아요. 여기서 그래서 흔히 말해 우리가 좀 이제
우리 홍대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다른 대학들은 진짜 대학원 선생님들 연구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도 상 받는 것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 학부생이나 대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홍대는 많이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퍼포먼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자랑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홍대에 있으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에 논문을 투고해서 등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마스터 저널리스트 이게 좀 지금 홍익대학교에 왔고 선생님이 외부 접속 그러니까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든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저는 플랫폼 제목을 한국어로 했는데 여기서 저널을 좀 찾고 싶다. 이게 등재된 저널인가요? 아닌가요?를 찾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제품에서 마스터 저널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면 검색 바로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저널명 이런 걸로 저널 검색하시면 되고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제품에서 마스터 저널리스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저널 리스트로 가고 아까 우리 JCR 리포트도 있죠. 우리가 JCR 그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표나 저널에 대한 모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저널 SCI와 SSCI 그 두 개의 실린 저널들에 대한 리포트들은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홈에서 제품에 보면은 마스터 저널 리스트 SCI급 저널 논문 저널 리스트 쫙 보여드리고요. JCR 리포트 클릭하시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JCR 리포트는 이런 것이 여기 비슷한 플랫폼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PPT에서 봤던 것처럼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컬렉션은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컬렉션은 우리가 SCI, SSCI, ANHCI 있어요. CPCI라고 해서 제가 2022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우리 KDS 대학 라이센스니까 무료 교육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들 컨퍼런스 프로시딩이죠. 우리 회의 자료나 아니면 학술 대회 자료 등 이런 것들도 인용 생인으로 해서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키워드나 주제나 이런 걸로 다 검색이 되는데 전 모든 필드로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원하시는 검색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뭐 이렇게 지나갔다가 DX라고 하는 네, DX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DX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요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핫한 키워드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뭐 선생님들 연구 주제 분야를 넣어도 되겠죠. 저는 뭐 라이브를 넣었다면 사회학 분야에서 뭐 행정이나 경영 이런 거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으니까 29,886개의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저랑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 분야를 검색해 보셔서 이런 분야도 검색이 되네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값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Assessing Digital Transformation, Reading Using Digital 이런 거래요. 네.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 저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분들 클릭하면 해당 리스트 이 저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티아에서 나네 교신 저자 다 나오죠. 여러분들 더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용 문헌이니까 이제 참고 문헌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어디에 실렸는가? 프로시딩이네요. 그죠? 학회 발표 자료에 실린 것 같은데 여기서 실렸고 해당 초록을 보고 싶다면 이런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전문 링크를 클릭하셔서 우리 홍익대학교 있다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당 검색 결과 값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거. 2019년도에 나왔어요. 2019년도 2월에 나왔고, Maste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Business Strategies and Lesson Learned. 왜냐면 제가 아는 단어들이 많아서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거를 보고 싶다면 이건 오픈 액세스 자료네요. 출판사에 물어잖아요. 클릭하시면은 아마 해당 플랫폼으로 가서 풀 텍스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PDF 클릭하시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네, 인용 문헌, 인용 횟수 나오죠. 인용 문헌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참고 문헌. 이 논문이 참고한 문헌들이고, 인용 레코드는 34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용 횟수는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이 논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용 횟수 더보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니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가 보니까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라고 하는 데 실렸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옆으로서 나오죠. 네. 이건 ESCI네요. 그러니까 후보지네요. 등재 후보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지. 네. 등재 후보지라고 하고 이거는 JCI예요. 그러니까 JCR은 아니겠죠. JCR 임팩트 팩터는 SSCI와 SCI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검색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가 나는 검색 결과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체크할 수 있거든요. 나는 SCI와 SSCI만 보고 싶다 했을 때 범위를 재설정하시면 좀 더 좁혀 보면서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볼 수 있겠고, 저는 검색 결과를 인용 등급으로 보고 싶어요. 인용이 많이 된 순서로 보고 싶다면 높은 항목 수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리 나죠. 인용이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판도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볼까요?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인데 여기서도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나와 있으니까 이 논문은 2019년에 나왔고요. 인터내셔널 저널 프로덕션 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 실렸어요. 제가 보면 SCI의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주제 분야에서 JCR 임팩트 팩터는 11.251이고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다 높은 것만 봐야 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기자라면 이런 인용도가 높은 플랫폼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정말 투고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SCI 등재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지 정보도 받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출판사의 전문 이런 식으로 봐서 우리 홍익대가 해당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프로덕션 이코노미스를 구독한다면 또 하고 있어요. 뷰 PDF 하면서 해당 PDF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고요. 이 논문이 여기에 실렸다, 프로덕션 이코노미에 실렸다라고 하는 거고 저자들에 대한 걸 볼게요. 저자들 보면은 소속 기관이 나오죠. 브라질 분이시네요. 한 분은 프랑스 분이시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 기관명과 국가들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볼 수 있고 인용된 정보도 보고 싶다. 해당 이 2019년도 6월에 출판 날짜는 2019년 4월이네요. 2019년 4월에 이 논문이 실렸다면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755개의 논문들이 이 논문을 인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논문에 대한 인용 레코드를 보고 싶다면 클릭하시면 그걸 바탕으로 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논문 참고해서 나온 논문들 중에서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해당 논문이 우리가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지금 검색하고 있고요. 저는 SCI와 SSCI에 등재된 논문들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들었네요. 13,756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 연구 성과 논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논문도 결과 분석을 볼게요. 이 논문 전체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보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검색 결과였고 범주별로 보면 여기서 범주는 아까 우리 JCR 임팩트 팩터 봤을 때 순위 봤을 때 그 순위 앞에 범주가 있었죠. 해당 저널은 어떤 범주에서 뭐 공학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혹은 비즈니스 분야.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컴퓨터 공학, 재료 공학, 경영,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다 이 부분에서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범주가 나오죠. 이게 어려우시면 막대 그래프로 보면 더 좋아요. 막대 차트라면 누가 많이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나왔고 이 범주에서 그래도 비즈니스나 매니지먼트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범주 말고도 만약에 아까 좀 재밌는 게 이런 걸 했죠. 국가 지역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어떤 나라에서 많이 썼는가, 어떤 나라에서 많이 연구 결과를 했는가 트리 차트는 좀 보기 어려워서 제가 막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보면 차이나, USA, 저머니 다 나옵니다. 선진국들이죠.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어디서 많이 생산됐는가 이게 다 연구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순위에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 중에 사우스 코리아도 있죠. 여기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만 한정해서 범위를 재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는 SCI급 논문, 즉 SSCI와 SCI에 등재된 논문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가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한번 볼까요? 2020년 3월에 나온 것이고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렸고 여기에 보면 저자 중에 연구기관명이 있어요. 그죠? 연구기관명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잘 나옵니다. 코리아가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논문 보고 싶다면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논문은 어디에 실렸냐면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이런 데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연구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이 누구냐면 이분인데 이분이 여기서 근무하시나 봐요. 우리나라 글로벌 스터디에서 하는 PNU에서 부산대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거기에 연구자신가 봐요. 그래서 코리아로 잡힌 건데 그만큼 다 잡히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또 검색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SCI급 논문을 보고 있는데 그럼 소속 기관별로 볼까요? 소속 기관별로 본다면 막대 차트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상성했는가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소속 기관에서 많은가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기관별로 다 나오는 거죠. SNU 나오고 연세 나오고요. 세종 나오고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대학 순위도 이런 데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대학 순위가 다 연구 순위에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내 연구 주제 분야라면 그럼 난 여기에 이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 이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누구인가? 고려대에 가봤어요. 고려대 가보니까 여기에 실렸네, 여기에 실으셨네, 뭐 이런 게 다 보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실렸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요걸 볼까요? 22년도 1월에 나온 논문이고 그래서 박 씨와 김 씨, 박 교수님, 뭐 김 교수님, 문 교수님 많아요. 이 교수님, 이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한 번 안 합니다. 한 분이 막 하는 경우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그 주저자와 공동 연구 주제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죠.
검색해봐서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시고 이분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가를 보시면서 좀 더 연구를 딥하게 할 수 있고 공동 연구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걸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분에 대한 게 나와요. 코리아 유니버시티에서 있고요. 이분의 출판물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어서 이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는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논문을 하고 어떤 논문을 찾아냈는가, 어떤 논문을 많이 생산해냈는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살짝 느린데 전 참겠습니다. 이제 근데 오면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어요. 인내심 배웠는데 종료를 해버렸네. 자, 결과 분석 말고 여기 제발 대라.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13,756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SCI급 그리고 SSCI급이라고 했고 제가 그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만 봤는데 그거 말고 그럼 사우스 코리아만 다시 볼까요? 국가 지역에서 우리가 또 순위에 있었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것만 범위를 재설정해서 보면은 이만큼의 논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과 분석에서 봤었죠. 그거 말고 이제 인용 보고서로 한번 가볼게요. 인용 보고서로 가면 해당 키워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연구 성과물이 이제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의 논문이 이렇게 인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되었는가? 연간 인용 평균 인용 수가 다 나오는 거죠. 지금 한정한 거는 이제 코리아에 한정했어요. 여기서 연구자분들, 지금 대학원생분들, 교수님들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참고했어요.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용 많이 된 논문들 보이시죠? 네, 연구 성과를 다 보이고 여기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2022년도에 이만큼의 논문이 인용되었네? 이 논문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보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논문일수록 인용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 연도별로 보는 거죠. 연도별로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이제 얼리 액세스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22년도에 보니까 20번이나 인용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고하면서 최근에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어요.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이 논문을 보고 싶어요. 클릭해 보시는 거죠. Digital Transform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라고 나오고 이 논문 보고 싶어요. 출판사 무료 전문 가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실렸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논문이네요. 뭐 영향 있어요. 여기서도 실렸고, 그래서 보면서 여기에 저자분들을 클릭해서 보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가? 사우스코리아에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좋으시네요. 조한정 연구원님이신 것 같아요. 어디냐면 카이스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 거 맞죠? 중국 이런 거 같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분의 논문 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분이 교신 저자인데 이 교신 저자 이분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이분 클릭하시면 이분의 논문들 프로파일 다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보세요. 이분의 논문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논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실린 논문 굉장했죠.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했을 때 이 논문이 인용한 문헌, 즉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을 보면서 이 논문은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가를 볼 수 있겠고 이 논문이 2021년 2월에 출판됐는데 2021년 2월 이후에 이 논문을 참고해서 나온 논문들은 어떤 것인가 66개 리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연구 주제 분야와 관련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또 여기서도 참고 문헌이나 뭐 인용 레코드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결과 분석이나 인용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 이제 타고 심층적으로 가다 보면은 내 연구 주제 분야와 맞는 것들을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연구자는 정말 나랑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동 연구를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굉장히 연구 주제 분야에 있어서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선행 연구 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지금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만 쳤는데 그거 이외에 혹시 이렇게 해볼까요? 전 또 잘 하는 게 뭐냐면 또 이런 걸 또 분석하는 거라서 기관명 우리는 또 네, 아주 사랑하는 홍익대학교를 쳐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를 검색해봐요. 그럼 홍익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SCI급 논문이 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검색해보겠습니다. 기관명으로 검색했고요. 홍익 유니버시티. 그러면 아까 보셨죠? 연구자분들이 이 논문의 저자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혹은 두 명일 수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그 여러 명 중에 홍익이라는 단어만 들어갔다면 되는 거죠.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자, 결과 분석해볼까요?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실린 홍익대학교의 출판물은 이만큼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제 분야에서 물론 공대가 많죠. SCI급이니까 공대 많아요.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주제 범주였어요. 주제 범주 뭐 매트리얼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네요. 엔지니어링, 전기 전자도 많고 응용과학, 화학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도별로 볼까요? 연도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출판 연도별로 얼마나 고무적이에요, 그죠? 저희는 2000 이게 순서대로 보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2021년 뭐 2019년에 좀 많았는데 계속 옛날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익대학교의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연구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자별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저자로 해볼게요. 어떤 저자가 많이 이렇게 했는가 볼 수 있겠죠. 이분입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분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따로 보고 싶다 했을 때 레코드 보기를 누르면 김 YK가 누구지 보고 싶은데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보자면 김용환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김용환 교수님 유명하시죠? 네, 이분이시고 이분에 대한 것들도 다 나오니까 이분 홍익 유니버시티에 나왔고 아무튼 이분의 논문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또 공동 연구자들 보시면서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 어디에 실렸냐면 오르가닉 일렉트로닉스에 실렸네요. 학술지 좀 보고 싶다? 옆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 학술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홍익대학교의 연구 성과도 보는데 기관별로도 검색할 수 있겠고 아니면 주제 분야별로 하나의 주제 분야가 이건데 이 주제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나 인용 분석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어떤 연구 동향이 있는가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문들이 쫙 나왔는데 많이 인용된 논문은 무엇이지? 그 인용된 논문을 들어가 보세요. 꼭. 그리고 거기서 참고했던 문헌, 그걸 인용해서 나온 인용 문헌들을 보시면서 좀 더 연구를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널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제품에서 JCR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홍익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드릴 겁니다. J로 가면 이제 JCR 임팩트 팩터 나오는 JCR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카테고리별로 혹은 저널별로 등재된 SCIE 혹은 SSCIE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분야에 실린 저널 리스트를 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널 네임을 쓰면 좋죠. 저는 오브 잘 몰라요. 근데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던데. 그냥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우리 어떤 걸 찾아보냐면요. 제가 또 예시를 또 들어야지 재밌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홍익 때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긴 하던데 이런 식으로 연구 성과를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연구 성과들. 괜찮죠? 제가 디자인 분야도 많아서 디자인 분야도 이제 ANHCI에 막 실렸을 테지만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면 이제 우리 코리아 거 말고 보면은 홍익 뉴스에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 굉장히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런 국제학술대회나 이런 데 국제 학술지에 실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대학들은 이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보여주고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코리아 말고라도 굉장히 많은 국제 학술 대회에서 전 요거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뉴스에 실렸길래 좀 신기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세요. 우리 대학교 김태현 교수님과 김기일 박사 연구원님과 이렇게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은데 이게 어드밴스드 머티리얼구나.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홍익대학교 우리 김태현 교수님께서 뭐 논문을 발행했는데 이런 논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에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JCR 임팩트 팩터에서. 어플라이드가 아니었네요. 어드밴스드 머터리얼 검색을 해보면 이 저널이 어떤 건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홍익 뉴스에서는 임팩트 팩터가 30.894다라고 했어요. 이 기사는 22년 4월 13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께서 뭐 뉴스에 나가지고 같이 JCR에서 검색을 하고 있고요. JCR은 도서 홈페이지 웹DB에 가시면 JCR이 있고요.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오셔가지고 제품에 JCR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팁이 뭐냐면 구글에 한번 선생님 연구 주제 분야랑 검색해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청 많은 대학에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 학과 학부생이 SCI급 학술대회에 나가는데 상을 받았다. 혹은 여기에 등재를 했다. 그럼 거기 있는 저널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 저널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 저널에는 어떤 논문이 있는가를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매트리얼이 왔어요. 그럼 이거는 2021년 기준 맞죠? 임팩트 팩터 있고 아까 제가 계산식 말씀드렸죠. 계산식 여기서 보시면 돼요. 뷰 캘큘레이션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논문 중에서 인용이 되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식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번 이 계산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대한 퍼포먼스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저널의 카테고리는 많아요. 케미스트리, 멀티 뭐 이렇게 다 다낭문 이런 거고 머티리얼 사이언스, 피직스, 나노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피직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범주 안에서 SCI-E급 논문 저널로 등재가 되었다는 거고 그 저널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이거고 그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논문들도 보이죠. 사이테이션 카운트 좋죠. 이런 것들 바로 누르면 바로 글로 갑니다. 저널에 대해서 가고 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 내려 보시면은 그 저널에 대해서 랭킹도 나와요. 아까 우리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데서는 179개의 케미스트리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범주에서 5등이네요. 그만큼 이제 높다는 거죠. 그리고 케미스트리 피지컬이라고 하는 데서는 또 높네요. 다 Q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위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30점 이렇게 보면 이제 임팩트 팩터가 나오죠. 30점, 32.086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가 모르잖아요. 거기서 이 상대적인 지수를 보면서 이렇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논문들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당 논문들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실렸던 논문들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CR에서는 해당 논문들에 대해서 View All in Web of Scienc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dvanced 네, 클릭키가 눌리면 되고 Advanced Material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모든 논문 리스트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논문 리스트를 아까 인용이 많이 된 순서로 소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아까 했던 거랑 해볼까요? 어, 지금 논문이 가장 그 인용이 많이 된 것들 이렇게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서 결과 분석을 해보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저널이 굉장히 그 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냈는가? 저널 오브 매테리얼 어드밴스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저널이에요. 그 저널에서 어떤 나라에서 많이 냈는가?
이런 거 보면 자랑스럽죠. 우리가 인구수의 정말 작은 나라지만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또 3등이네요. 행복하게도. 그럼 여기서도 선택한 항목으로 재설정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코리아가 들어간 연구기관에서 어드밴스 머티리얼의 인용도가 높은 논문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발행 기간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발행 기간별로 보면은 순위대로 다 나오긴 하는데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굉장히 많죠.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대학들, 우리 코리아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나오고요. 연구기관들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주제 분야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시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JCR 임팩트 팩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건데, 프로덕에서 JCR로 갔죠. 지금 JCR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카테고리 분야별로 어떤 저널이 있는가를 보고 싶다면 선생님들이 카테고리를 분야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케미스트리인데 케미스트리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그 주제 범주거든요. 그 주제 범주에 아까 어플라이드 있었죠. 케미스트리 어플라이드. 여기에 어떤 저널이 있는가 여기 클릭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에 73개의 저널이 있거든요. 그럼 73개의 저널을 클릭할 SCI에 실린 거 등재 후보지는 2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Chemistry Applied라고 하는 범주에서 SCI급 저널은 73개예요. 그럼 73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73개를 쫙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팩트 팩터가 단연코 높은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임팩트 팩터 높은 순으로 벌써 정렬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도 있겠죠. 여기에. 그죠? 정렬되어 있나요? 순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당 주제 분야 범주에 실렸던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케미스트리 어플라이드였고 SCI 그다음에 JCR의 21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임팩트 팩터 순을 보고 여기서 높은 게 무엇인가 보시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차이나가 많겠지만 이런 것들 케미컬,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나오는 여기에 있는 저널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 이 저널에 대해서 클릭하시면 그 저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나오죠. 그다음에 9.770인데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 밑에 순위를 보시면서 이만큼의 순위 랭킹 이 정도구나 보시면서 해당 논문들에서 보고 싶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view all year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이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보고 싶다.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 저널명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했던 게 뭐냐면 JCR에서 해당 저널 카테고리 분야별로 받고 여기서 순위가 높은 저널들을 확인했고 여기서 어떤 저널 논문이 있을까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해 보면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보고 기관별로도 보고 원하는 논문 키워드 나한테 딱 알맞는 논문을 찾아서 참고 문헌 인용 문헌들을 확실하게 보시면서 그 저자는 누구인가 딥하게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 앞서 우리가 어떤 논문이 등재되었는가를 검색했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사실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교육을 해드려도 연구자분들, 선생님들 더 잘 아세요. 키워드 많이 넣으셔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 해당 분야의 키워드를 잘 몰라요. 근데 해당 분야의 키워드를 막 넣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오셔가지고 이렇게 행을 추가해가지고 특정 주제 분야에 뭐 특정 저자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딥하게 검색하시고 날짜 범위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좁혀서 나오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일단 브로드하게 검색하시고 아까 우리가 검색 결과 좁혀봤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원하시는 게 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고 뭐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더 안 말씀해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주제별로 봤죠? 기관별로, 국가별로, 개인별로 우리 저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SCI급 연구 성과를 확인했고요.
또한 그 인용과 피인용, 우리 인용 분석 키워드 눌러봤어요. 그러면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인용 분석 쫙 나왔죠. 누가 인용을 많이 했, 어떤 논문이 인용을 많이 됐는가.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나왔어요. 22년도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 21년도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 소팅 쫙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 주제 분야 유사한 논문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선행 연구 조사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갈 수 있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엄청 비싸고 이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건 뭐 제 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대학을 보면 메인 홈페이지에 막 날라다녀요. 이런 우리 학부생이, 우리 대학원생이 연구를 해서 SCI에 실렸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연구 주제 분야 실렸어? 뉴스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검색해서 그 해당 저널 뭐야? 검색해 보시고. 전 약간 식품 영양 관련되는 저널로 막 교육해보면 타 대학에서 관련되는 뭐 학부생들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거기에 실려요. 국제학술지에. 그러니까 즉 SCI급 논문에 실려요. 그럼 그걸 또 검색해 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해보고 이런 학부생들이 여기서 실렸구나. 그 지도 교수님은 또 어떤 지도 교수님인지 보고 어떤 걸 참고했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나도 투고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투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교육은 뭐 질문이 없으셔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언제든지 네, 저희 도서관을 찾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